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업계 산학협력 학교지원 청년 두드림센터의 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업계 학생들 취업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바로 이력서 작성법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네, 오늘 청년 두드림센터 제2강은요. 바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1회차입니다. 먼저 오늘은 이력서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학생들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기업에 지원하려면 서류 전형이 먼저 합격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서류 전형을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실 겁니다. 자, 입사지원서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마케팅의 도구가 되고요. 또한 면접 기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서류가 되기도 합니다. 또 면접 시 본인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지원자에 관련된 종합적인 요약서 혹은 면접을 볼 지원자 선별을 위한 비교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면접 질문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역량 기반 입사 지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먼저 회사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에 관련된 행동들을 지원자가 최근에 얼마나 많이 강하게 실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서류의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에 관련된 어필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원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에서부터 해당 조직에서 요구하는 역량별 경험, 보유 역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 지원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력형 지원서와 서술형 지원서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력형 지원서는 뭘까요? 우리 학생들이 아시는 대로 바로 이력서입니다. 지원자의 지식, 기술, 경험 측면의 실제 사항을 통해서 채용 예정될 일자리에서의 적합성, 또한 보유 역량을 제시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또 차별 금지에 대한 권고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합니다. 최근 NCS, 블라인드 채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또한 서술형 지원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채용 기업에서 조직과 직무에 적합한 인재에게 기대하는 역량, 즉 지원자의 실제 경험과 근거 활동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제시하는 문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이력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력서 작성의 중요한 부분은요. 이력서는 지원자의 기초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평가 자료가 되는 주관적인 문서가 되죠. 그래서 참신한 표현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합쳐서 입사지원서라고 하는데요. 이 입사지원서가 중요한 이유는 또 뭘까요? 네, 맞아요. 경쟁률이 제일 세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써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많은 분량의 입사지원서를 검토해서 합격자들만 골라내어 최소한 3배수, 5배수의 인원을 가지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3배수, 5배수라는 건 뭐죠? 한 사람을 채용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3명에서 5명 정도는 면접을 본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인원들 중에서 그러한 정도의 인원을 선별해서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입사지원서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이력서 작성법을 본다라고 하면요. 먼저 인사 담당자가 싫어하는 이력서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먼저 기업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광탈 1순위 입사지원서입니다. 먼저는 형식에 맞지 않는 지원서가 제일 크고요. 짜집기 하거나 베낀 지원서, 사진이 없는 지원서, 성의가 없어 보이죠. 신뢰감이 없습니다. 회사명, 경력 등을 틀리게 적힌 지원서, 회사에 대한 예의가,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죠. 인터넷 은어, 외계어를 사용한 지원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인사 기업 담당자가 싫어하는
입사 서류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인사 담당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평가 항목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지원 동기입니다. 이 지원 동기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왜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지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와 내가 왜 이 직무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력사항 혹은 경험사항이 들어갈 수 있고요. 성격의 장단점, 전공 분야, 전공은 다시 말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하고 관련된 지식 분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사원이라고 하면 경력사항이 약 70.5% 정도 포인트로 경력에 관련된 서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이력서 작성법 중에 먼저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이력서 양식이 인사서식 1호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우리나라 문구점에 가면 이력서 하나 주세요 하면은 손으로 써서 제출할 수 있는 이력서 형식, 누구나 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이력서 형식이 바로 이 인사서식 1호인데요. 요즘에는 많이 지양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도 인적사항, 학력사항, 자격특기, 경력사항, 수상 및 기타사항 적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재할 수는 있지만 뚜렷하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다 보면 빠뜨리거나 애매하게 기술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유형 이력서를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유형 이력서의 한 예시입니다. 사진이 먼저 들어가고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이후에 학력사항, 또 병역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기타 사항들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이 또 있죠. 자, 입사지원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맨 처음에 입사지원서, 이력서가 앞장에 있죠. 그래서 먼저 이력서를 잘 작성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력서 작성하실 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이력서 상단 좌측 부분에 사진을 먼저 붙이게 되어 있죠. 사진은 어떤 사진을 붙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취업사진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 고등학생은 단정한 교복을 입고 또 대학생은 정장을 입고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과 헤어와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면접용 사진, 시험용 사진을 촬영합니다. 각각의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직무에 맞추어서 사진을 촬영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직렬이라고 하면 조금 강직한 이미지라든가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도 좋습니다. 서비스 업종은 어떨까요?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더 밝게 웃는 모습, 예를 들어서 미간이 다 보이는 그 헤어스타일과 이미지에 밝은 톤의 배경 사진을 넣고요. 그 다음에 표정을 밝게 하는 거죠. 입꼬리를 많이 올렸죠? 네, 활짝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가와도 반갑게 맞아주고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편안한 인상을 주는, 호감형 인상을 주는 사진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우리가 이력서 사진을 준비할 때도 직무에 관련해서 사진, 표정이라든가 컷을 준비하는 부분, 또 의상을 준비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력서 사진을 찍을 때 우리 학생들이 조금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예쁘게 나와야 한다, 잘생겨야 된다, 깔끔한 이미지여야 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심한 보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말 현장에서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면접자가 이력서 사진을 보고, 이력서에 제출한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본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나 단정하고 보정이 심한 이력서 사진 때문에 신뢰감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진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력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력서 상단에는 사진을 붙이시고 또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NCS에 관련된 부분은 사진을 붙이지 않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주어진 입사지원서 양식에 맞추어서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을 기재를 합니다. 먼저 채용 구분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에 체크를 하시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 바로 입사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신입이 맞습니다. 신입에 체크를 하십니다. 지원 분야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이름을 씁니다.
어떤 부서, 어떤 직무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직무에 지원합니다. 라는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죠. 이후에는 희망 연봉에 관련해서 지원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채용 공고에 연봉은 몇백에서 몇백 사이, 몇천 몇백에서 몇천 몇백 사이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신입 직원으로서 적절한 연봉을 적어주시고요. 그런 연봉이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규라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뜻은 회사 내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사진 붙이신 이후에 성명은 한글, 한자, 영문 세 가지를 다 작성을 해주시고요. 연락처는 본인 연락처, 휴대폰, 본인 휴대폰 써주시고요. 연락처는 연락이 잘 되는 집 전화번호, 자택이라고 하죠. 자택 전화번호나 혹은 개인 전화가 가족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자택 전화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집에서 전화 제일 잘 받으시는 분,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라든가 아버님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기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연락처하고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번호를 앞쪽에 써주시고 본인이라고 기재를 해주시고 비상 연락망에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가로 열고 비상 연락처 하고 가족, 비상시 가족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년, 월, 일 순으로 적어주시고요. 만 나이를 적어주시고요. 여기서 만 나이는 노동법이 만으로 끊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시입니다. 그래서 만 나이를 기재를 해주시고요. 성별 체크하시고 주소는 최근에 우편번호 5자리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SNS 같은 경우엔 본인이 활동하는 SNS를 써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뭐 관련된 직무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뭐 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안내를 여기다 써주실 수도 있어요. 대신 이 부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이름이라든가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 이름이라든가 이메일 주소 쓸 때 뭐 외래어나 외계어 혹은 인터넷 용어, 게임 용어 이런 거 써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불합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메일 주소도 잘 선별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는 학력 및 경력 사항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학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재학 기간을 씁니다. 혹은 재학 기간 이후에는 학교명과 본인이 전공하는 전공 과목에 대해서 쓰시고요. 졸업 구분이 있습니다. 졸업 구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니고 있으면 재학이고요. 졸업했으면 졸업 쓰시면 됩니다. 하나를 더 붙이자면 뭐 소재지 정도도 써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써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성적을 쓰시는 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학생은 4.5 만점에 몇 점 써주시고 고등학생은 100분율로 환산해서 계산해서 적어 넣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학력사항을 적으실 때는요. 최종 학력, 전학력부터 써주시면 됩니다. 대학생이면 고등학교부터 써주시면 되시고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이면 중학교부터 써주시면 됩니다.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력의 뜻이 뭐라고 했죠? 직무하고 관련된 경험이 경력입니다. 돈 받고 일한 것 중에, 급여를 받고 일한 것 중에 내가 책임을 지고 추진한 일 중에 결과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써주시는데요. 기간과 어디서 근무했는지, 회사명, 그 다음에 담당 업무, 그리고 내가 해왔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담당 업무에서는 혹은 직위를 써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인턴이면 인턴, 사원이면 사원, 직원이면 직원. 또 본인이 창업을 해서 운영하신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운영자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이후에는 주요 활동 및 자격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활동은 경력 말고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례를 받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고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스스로 참여했던 여러 가지 조직에서의 경험, 활동들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제일 앞에 써주시고요. 활동 단체명, 직책, 세부 내용을 쓰십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경험 사항은요. 봉사활동, 대외활동, 학생의 학회, 동아리 활동 등등을 다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았던 어떤 회사에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직책으로 내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쓰시는 겁니다. 경험과 경력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느냐면요.
다양한 조직에서의 다양한 역할로의 경험, 팀워크와 리더십, 융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후로는 자격사항이 있습니다. 자격사항은 내가 취득한 자격, 국가 자격이 제일 좋죠. 그래서 자격에 관련된 부분과 자격증의 등급, 그 다음에 취득일, 발행처 등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 자격, 국가 자격 다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활동이 또 있습니다. 외국어와 관련된 부분과 IT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격증란에서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자격증을 써주시고요. 자격증은 없지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IT 능력에 쓰시면 됩니다. 대부분 IT 능력에 어떤 것들을 기재를 많이 하시느냐면요. 한글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정도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엑셀에 관련된 수준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써주시면 되시고요. 없다라고 하면 상중하 형식으로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 또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명을 씁니다. 그리고 뭐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라고 하면 연수에 관련된 부분, 구사 정도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회화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회화 능력 상중하로 이제 기재를 하실 수 있고요. 외국어명 중에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 공인 시험의 점수를 작성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수상을 했는지, 수상 날짜와 수상 기관과 어떤 내용에 기여를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력서 작성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강의로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거예요. 언제? 제출 전에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은 정상에 깔끔한 인상을 주었는지, 강단 명료하고 보기 쉽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이력서의 구성 요소 빠지지 않고 다 기재를 하였는지, 휴대폰, 유선전화, 이메일 주소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학력, 경력 어느 부분이 먼저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 회사에서는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에 대한 순서를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형식의 연대순이 아닌 항목별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 혹은 연대순으로 구성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도 잘 고민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셔도요, 항목에 공백이 없어야 되고요, 지원 분야에 적합한 경력을 서술해야 되고, 경력 목표가 뚜렷한지, 또 경력사항이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는지, 지원자의 장점이 부각되어 있는지, 봉사, 수상 경력 등 장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서 서술했는지에 대한 등등의 체크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작성하신 이력서를 어떻게 제출하는가에 대한 효과적인 제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은요, 온라인과 이메일과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바로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지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각보다 오타가 많이 나와서 그 오타 때문에 탈락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특히 자기소개서를 온라인 지원서 양식에 입력하셔서 제출하실 때는 수정과 편집을 반복하시면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오타 수정을 신경 써서 편집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자유 형식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자유 형식 중에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이력서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시는 이력서 스타일을 잘 정하셔서요, 거기에 맞추셔서 효과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방형 표준 이력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NCS하고 관련된 그런 이력서 양식인데요, 이런 형식으로도 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표준 입사지원서 양식이고요, NCS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붙이는 란이 지금 없어요. 남녀 구분도 없고요, 그리고 나이를 기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식과 기술 태도, 어떤 부분에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부분만 선별해서 보게끔 되어 있는 입사지원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메일로 제출하실 때 유의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메일 제목에는요, 내가 지원하는 분야와 본인의 이름을 반드시 기재를 하시고요, 나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제출하실 때 꼭 체크를 하셔서 기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반드시 첨부하시고요,
간결하게 편지로 인사를 남깁니다. 이메일 주소도 좋은 첫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드리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귀사의 어떤 직무에 지원하게 된 누구입니다. 다시 소개를 드리고요. 본인이 보내드리는 파일은 지원 서류와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첨부 파일에 어떤 자료들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혹 파일에 문제가 발생되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간단한 편지와 인사말로 서류를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2강 효과적인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들으셨던 강의 기억하시고요. 효과적으로 이력서 잘 작성하셔서 성공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